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엄마표를 많이 하고 있잖아. 전체 그냥 엄마표지 뭐. 근데 엄마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엄마표로 하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얘기도 참 많고 엄마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들잖아. 그래서 엄마표에 대해서 얘기를 언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사실 엄마표의 정의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요즘에는 약간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너 학원 가? 아니요? 뭐 집에서 엄마가 해줘 이러면 엄마표인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학원도 가면서 집에서 또 사실은 엄마가 봐주잖아. 거기에 엄마의 인력이 들고 엄마표가 몇 %냐이지. 그치. 엄마표가 아예 아닌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 엄마의 노력은 그렇지 않아? 늘 드는 거지. 맞아. 학원만 다니는 거 엄마가 하나도 안 봐줘. 그런 친구는 별로 없잖아. 효과도 안 나니까. 그래서 오늘 엄마표에 대해서 조금 너랑 얘기를 하고 특히 또 엄마표로 많이 하는 영어 있지. 영어는 우리가 좀 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나도 그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먼저 그래도 나는 영어를 좀 잘 아니까 그치, 영어를 이제 먼저 한 거야. 그치, 맞아. 사실 수학은 내가 해서 망하는 케이스거든.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엄마표를 할 때는 일단 내가 되게 자신 있는 과목부터 접근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 나는 반대니까 또 수학을 먼저 접근을 하는 거지. 영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큰 재미를 못 느끼니까 수학은 너무 편하고 그냥 이제 약간 그거 있잖아. 발로 가르치는 거. 그렇지. 근데 영어는 이렇게 들러붙어서 가르쳐야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입장이 좀 다르니까 수학 먼저 하겠다. 엄마표에 우리가 먼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 꼭 이제 영어가 거의 많기는 하지만 비중이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아이의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치. 딱 학원은 이제 뭐 절대 다수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레벨별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의 맞춤 학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약간 경제적이고 이제 시간 절약이 되는 거. 사실 학원을 2시간 수업하면 2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4시간씩 소요되는 거 왔다 갔다 에너지도 들고. 또 만약에 셔틀 타고 이럴 때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 맞아. 그런 문제도 셔틀 안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치, 그럴 수 있지. 뭐 학원에서 수업이 맞아. 기분 나쁘게 된다거나 이런 맞아. 나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이 운전기사 봤거든. 때문에 그만둔 학원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학원 가면 비교를 일단 먼저 시작했잖아. 그치. 이게 영유 때부터도 마찬가지인데 맞아.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엄마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엄마만 맞아.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치. 애 자존감도 유지하면서 이제 싫어하는 과목을 약간 있다 그러면 학원은 더 싫어질 수 있어. 맞아. 막 쏟아붓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는 아이에게 대한 그런 장점도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맞아. 엄마표로 하면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정말 단점은 뭐가 있니? 나 잠깐 그거 생각하는데 내가 그 신화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해. 원래. 근데 아이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몇지를 진짜 얼마나 읽었나 몰라. 맞아. 내가 아이가 아니면 이런 제2의 인생을 평생 볼 일이 없지. 그런 생각으로 정말 안 봐도 될 책을 읽어주면서 진짜 많이 나 자신도 발전했던 것 같아. 다양한 관심사가 생기는. 또 단점이 뭐야? 단점도 사실은 많아. 그치. 많게 느껴져. 단점 반인 것 같아. 단점이 뭐야? 일단 단점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엄마의 어떤 매임? 엄마가 그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해보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치. 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간치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자신만의 커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풀타임으로 집에서 있으면서 해보니까 나 이거 매일 한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랑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했으니까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 맞아. 이게 쉽지 않아. 애가 매번 내가 좋은 말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랑
또 나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교류하지만 이제 학원 그런 데 다니지 않으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친구들과 교류가 없으니까 친구랑 이렇게 비교가 사실 아까 왜 장단점이 걸쳐 있는데 학원 가면 비교가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학원 가서 또래 친구들이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해서 이 약간 인지하고 더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맞아. 게 그리고 특히나 언어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 이게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말하는 친구가 계속 말하는 단어나 표현이 결국 내거가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엄마의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이 가서 엄마가 자주 쓰는 언어나 엄마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영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자기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게 너무나 장점이나 단점이 그대로 가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긴 한 문제인데 근데 그 엄마표 학습을 이렇게 하면 이런 큰 장단점이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그 과목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영어가 되게 월등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채널들도 보면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 진짜 많아. 그래도 영어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진짜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할 때는 약간 순기능의 효과를 나타내잖아.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솔직히 엄마표로도 하다가 손 놓는 사람 많이 봤어.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학년 정도까지 얼마든지 사실은 커버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 뭐 대단할 거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다시 학원을 가는 그래서 주변에서도 되게 강단 있게 하다가 한 4, 5학년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커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일단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애가 혼자 찾아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느냐 그거를 습관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도와주느냐 하는 게 키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되면은 엄마표가 점점 엄마가 빠지는 거지. 그게 내가 웃음이 난 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서 우리가 줄창 얘기하는 결국 자기 주도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거를 쌓아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잖아.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잖아. 한 4, 5학년 되면은 할놈 못 맞고 아니면 안 할놈 못 막는다라는 얘기를 해. 안 할놈 정리된다는 게. 아니 그리고 못 막아. 하는 애들은 막 쑥쑥 정말 나가고 뭐 대치동에서 그랬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뭐 10시 이후에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커튼 치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래더라? 그 단속이 나왔는데 애들이 화장실에 다 숨어 있었대. 근데 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화장실에 숨어 있고 단속이 가니까 다시 애들이 나와서 공부하더래. 근데 그거를 누가 막겠니? 근데 진짜 재밌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슬픈 얘기인데 나는 약간 4, 5학년 정도 되면 뭐 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직 4, 5학년 안 가봐서 그런지 인생에서 4, 5학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애가 못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판단하고 공부를 접는다거나 좀 덜 시킨다거나 이게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언제든 머리가 틀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책들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야. 습관이 이제 잡히는 친구랑 잘 안 잡힌 친구가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 같기는 하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가 엄마를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고 나도 일정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원을 보내든 뭘 하든지 간에 엄마표는 기본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엄마표를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사실 효율성이잖아. 이걸 했을 때 좀 가치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떤 팁적인 면에서 오늘은 나는 이제 영어 쪽으로만 알려드리 다른 과목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엄마표를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뭐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보거든. 너는 영어를 일단 오래 했으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봐. 영어를 엄마표를 하시면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많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시라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안 되는 거 너무나 내가 다 읽어주지 말고 오디오북도 있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잘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앱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이제 그런 미디어의 소스가 넘쳐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라.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자신이 없으면 일단 잘 가이드 해놓은 커리를 만들어 놓은 분의 커리를 따라가라. 맞아. 우리 시절에는 잠순의 영어라는 게 유명했다. 맞아. 그 잠순의 영어도 사실은 그 잠순의 들어가 보면 돈 내고 있잖아. 그럼. 그들이 말해 놓은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해놓은 다 골라놓은 것들을 하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지. 좋은 방법이야. 맞아.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올라가면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 아이 발전했나. 그렇지. 사실 엄마표의 가장 최단점이라는 게 난 이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열심히 진짜 죽도록 했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목표까지 못 가고 끝나. 그렇죠.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그게 엄마표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커리랑 레벨화가 잘 되어 있는 레벨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학원을 찾아라. 레벨 테스트가 잘 되어 있는 학원을 찾으면 몇 학년 정도에 이 정도가 보통이고 잘하는 애들은 요 레벨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차이가 이 정도 나온다. 맞아. 통계적으로 딱 나오죠. 그게 있잖아. 그럼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게 방법적으로 맞았구나. 혹은 그걸 레벨 테스트를 봐보고 그 원장님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와. 그치, 인사이트를 얻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 책으로 공부할 건지를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점검하는 시간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거가 아니면 실제로 공인 인증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거 다 있다. 거기 이제 주니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봐봄으로써 내 독해 능력, 내 리스닝 능력, 얼마만큼 하는 거지. 됐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이거랑 이 시험이랑 내 능력이 완전 동일시라고는 절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가 지금 4가지 내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있어. 또 잠깐만. 있어?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괜찮은 팁인데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AR 레벨이라든지 렉사이 지수라는 어떤 영어의 리딩 지수라는 게 있어. 그 지수는 정말 그 많은 책들을 그 지수화 시켜놓은 영국이랑 거거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다 표본화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레벨에 맞게 뭐 몇 학년은 몇 점 몇 혹은 렉사이 몇 지수 정도를 읽으면 그 학년이 읽어야 될 거라는 것들이 우리의 필독서 나와 있거든. 그거를 조금 보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몇 점대의 책, 렉사이 지수 몇의 책을 읽으면 미국에 있는 애들이랑 거랑 비슷하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 그거를 아이의 흥미에 맞춰서 책을 골라서 읽어주면 읽혀보면 그걸 조금 알게 돼.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실 제도인데 학원에서 AR 레벨이나 렉사이 지수에 사실 목숨 걸기도 하고 뭐 내가 2점대를 읽는데 같은 2학년이 4점대를 읽으면 또 긴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외국에선 별로 의미를 갖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2점대 점수를 갖고 있으면 2학년이라 2점대야. 그러면 2점대에 굉장히 폭넓은 책을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 단어 수준을 이해한다는 거잖아. 이해 못하는 이 책을 읽는 게 되게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너 말한 게 이제 5가지인데 영어, 엄마표를 할 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거, 좋은 이제 선례를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이제 학원 가서 해보는 거. 그리고 뭐 분기별로 혹은 분기별로 할 수 있겠지.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레벨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공인인증 시험 같은 것들을 도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렉살이나 AR 그 책에 나와 있는 지수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거. 사실은 영어는 너가 말한 게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영어는 그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하면
영어랑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수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학은 미디어가 인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게 사실은 학원에서 가서 설명회나 세미나를 들어보면 커리가 나와. 그리고 교재도 다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가서 보고 한 학기 교재를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 그 정도 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와, 엄마표 하다가 1년 동안 정말 망해버렸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 너무 이제 깊이가 얕았던 거야. 그래서 학원을 가서 그 정보를, 학원을 다니지 않지만 들어보면은 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까 똑같아. 수학도 공인인증 시험이 있잖아. 그치. 수학은 경시대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전국 수학학력평가 HME가 조금 이제 가장 베이직하고 쉬운 거거든. 그거로 애들이 자신감을 먼저 얻고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을 밟게 되는데 그런 거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레벨 테스트 영어 하듯이 가가지고 수학 입학 테스트를 보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일단 엄마표를 할 때 엄마표가 두 가지인 거야. 베이직하게 다 일단은 애들 거는 봐준다. 교과서도 필요하면 좀 공부를 사실은 같이 해주고 책도 토론을 해주고 영어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너가 이제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거는 특별한 내가 한 과목 정도, 한두 과목을 잡고 가겠다. 이랬을 때 하는. 학원을 안 다니고 그렇지, 내가 해보겠다 하는 거지. 완전히 엄마표로만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과목은 엄마가 굉장히 자신 있는 내가 즐거운 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아. 맞아. 못하는 과목을 하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아이도 불편하고 힘들고 신기하게 그 과목을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더라고. 해보니까 처음에 난 두 개 다 하려고 했거든. 안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표를 할 때는 아이랑 어느 정도 이게 사이가 정말 벌어져서 사춘기 때 극과 극으로 가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후회하던 점들이 그거야. 아이를 일방향으로 끌고 간 거거든. 사실은 윽박 지르면서 가기도 하고 혼냈다가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쉬어야 되는데 결국 엄마랑 와서 다시 부대끼는 공간이 되니까 시간 간의 분리가 안 되는 것도 안 되지. 진짜 큰 단점이야. 애들이 이런데 그냥 학교 가는 게 편해요 하는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집이 가장 편안한 장소고 애가 행복한 곳이었으면 하거든. 그게 기본이잖아. 그래서 엄마표를 할 때 아이랑의 협의가 되게 중요해. 근데 아이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애가 물론 공부는 다 싫어해요. 근데 재밌게 잘 해보려고 할 수 있어. 서로 해봐야지.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좀 생기는 게 30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놓고 다른 걸 하는 거야. 난 살짝 수학도 뭐 보드에다가 게임처럼 한다거나 빙고를 해서 숫자를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리거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를 계속 끌고 가면 사이가 나빠지게 생긴 거야. 그거를 주의하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현실적인 조언이지. 맞아. 나는 내 동생이 근데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데 직장을 지금 이제 쉬면서 애들이랑 같이 있잖아. 지금 직장맘들이 다 그렇지. 너는 지금 엄마표에서 뭐가 제일 장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 직장맘한테는 요즘에도 댓글을 받거나 메일을 받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거다. 우리는 전원맘으로 사실 시간을 이미 할애하고 있으니까 약간 애들이랑 더 붙어있으니까 더 지치는 건 있잖아. 근데 역으로 직장맘들은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온전히 애랑 있을 수 있고 애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약간 즐거움이 있더라고. 그걸로도 감사해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물론 감사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대. 게다가 엄마가 그동안 놓아놨던 것들을 한 가지라도 엄마표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쓰네요. 다들 저렇게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엄마표를 할 때 서두에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걸 선택하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과목도 좀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반드시 중간중간 점검 작업 그것만 해나가면서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거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잖아. 결국은 수능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고 그거에 대한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춤학습을 해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은 경쟁이 되더라고. 현실적이라는 거야. 그게 이게 내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 천천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멘붕이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치. 그래서 점검을 엄마표는 꼭 해보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